가난한 사람들이 항상 가지고 있는 습관. 첫 번째, 공짜를 좋아한다. 누군가가 어떤 서비스나 제품을 무료로 준다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남에게 제품이나 서비스를 공짜로 베풀 것을 요구를 합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설마 그렇게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호의를 받기에 그게 권리인 줄 아는 사람들이 50% 이상입니다. 예시로 인스타그램 페이지를 들어보겠습니다. 인스타그램에 재미있는 페이지들이 있습니다. 안에 보다 보면 맨 마지막 페이지에 광고가 있습니다. 그럼 그거 가지고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광고를 올려? 광고 빼고 그냥 재미있는 것만 올리지. 반대로 말해보겠습니다. 인스타그램 제공자의 입장에서 왜 그 사람이 공짜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 페이지를 운영해야 되나요? 이건 봉사입니다. 사람들이 재미있어 할 만한 주제들로 사람들을 즐겁게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신에 가장 뒤에 광고를 넣어서 광고비를 받습니다. 사람들은 이 페이지를 보고 유익한 정보를 얻고 갑니다. 그렇게 페이지에 사람들이 많아짐으로써 광고를 받으면서 이 사람은 그 페이지를 통해 돈을 받고 계속 그 서비스를 운영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 페이지를 계속 운영을 할 수 있으니 사람들이 계속 찾아와서 더 재미있는 소스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피해자가 없이 윈윈입니다. 자, 여기서 질문을 하나. 나는 공짜만을 원하는 컨텐츠 이용자입니다.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나에게 공짜로 주길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컨텐츠 제공자입니다. 공짜 콘텐츠도 만들면서 유료 콘텐츠도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누가 이기적인 사람일까요? 공짜만을 원하는 사람이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남한테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공짜로 저한테 주십시오. 나한테 봉사를 하십시오. 라고 하는 말은 너 여기 직장에서도 돈 안 받고 일하는 사람에 라는 말과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과연 돈을 안 받고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세상이 나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세상에 공짜만을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도 그 사람한테 공짜만을 원합니다. 세상이 나로부터 공짜만 원하는데 내가 어떻게 부자가 될까요? 내 주변에도 공짜만 원하는 사람들이 생길 테고 그 사람의 인생도 공짜에 걸맞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한 사람한테 이익이 되는 게 있고 다른 한 사람한테도 이익이 되는 게 있으면 서로 윈윈할 수 있습니다. 한쪽이 공짜를 원하게 되면 한쪽은 한쪽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이게 첫 번째 습관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공짜만을 원한다. 공짜만을 원하는 사람들은 남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 누구보다도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기적인 사람들이다. 두 번째, 가난한 말투입니다. 모두가 다 들어봤을 끌어당김의 법칙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끌어당김의 법칙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부정적이고 자기가 원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도 끌어당김의 법칙이 통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고 죽겠다. 아 미치겠다. 이러니까 불행지수는 높고 자살률이 1등입니다. 이 말은 대한민국 사람들만 한다고 합니다. 죽겠다 죽겠다. 속상하다 속상하다. 이러니 위안 발병률이 1등이고 속이 상해 문드러지면서 이게 암으로 발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오는 무의식적인 말투뿐만 아니라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남한테 말하는지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부자가 되고 싶어 라고 여러분들이 말을 합니다. 들은 사람이 말합니다. 너 부자 못 돼. 그러면 여러분들은 진짜 부자가 못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왜 여러분이 부자가 못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성공한 사람들보다도 오히려 실패한 사람들이 끌어당김의 법칙을 더욱더 잘 이용합니다. 누군가가 너가 못한다라고 말하는 뜻은 그 사람이 생각했을 때 본인이 여러분이 가진 조건에 있다면 그것을 해낼 자신이 없다라고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입에서 나온 말은 여러분한테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금방 말한 거는 그 사람한테 해당됩니다. 그 사람의 프레임이고, 그 사람의 관점이고, 그 사람의 믿음이고, 그 사람의 세상에서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직장인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옆에 직장 동료한테 창업을 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거 돈만 날린다. 그거 힘들기만 하고 돈은 안 된대. 부정적인 말만 들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백만장자랑 억만장자한테 가서 물어봅니다. 제가 창업을 할 수 있을까요? 쉽진 않을 거지만 할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부자가 되었어요. 왜 같은 질문인데 다르게 대답을 하는 걸까요? 그 사람들은 이미 그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세계관과 관념과 믿음에서는 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로서 자리 잡혀 있습니다. 똑같은 지구에 살고 있지만 이 사람의 세상에는 여러분이 백만장자를 하는 게 불가능하고 저 사람의 세상에서는 여러분이 백만장자를 하는 게 가능한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같은 세상에 살고 있는 듯 하면서 다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무엇이 차이점을 만들까요? 그 사람의 믿음이 차이점을 만듭니다. 인간이 가진 믿음과 생각은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의 말과 글로부터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한테서 그 사람의 가치관과 신념이 말이 새어나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 보고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진짜 못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진짜 못하는 겁니다. 금방 내가 한 말은 곧 나를 말하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습관 세 번째. 현실적으로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한가요? 현실적으로 그건 불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건 중요합니다. 그러면 현실적이다라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이 바라보는 현실과 다른 사람이 바라보는 현실이 다른 현실입니다. 누군가에겐 1억을 번다는 게 너무나도 현실적인데 누군가에겐 1,000만 원을 번다는 것조차도 비현실적인 일입니다. 그러면 애초에 여기서 현실적이다라고 말하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현실적이라는 단어 자체는 그 어떤 힘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하라 라는 말에서 그 현실이라는 단어는 내 내면의 한계, 내 내면의 프레임, 내 내면의 그릇의 크기를 알려주는 겁니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전 세계에 100만 장자가 100만 명이 넘는데 그 100만 명이 넘는 100만 장자 중에 내가 한 명이 끼는 게 뭐가 힘들까? 그럼 현실적으로 너무 쉬운 거 아닌가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100만 장자가 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현실적으로라는 말을 할 때마다 혹은 그 앞에 어떤 말을 하는지 자각을 하고 무의식에 있는 자기 내면의 한계를 자기가 말하는 것으로 현실적으로라는 말에 속지 않아야 합니다. 각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보시면 넘치고 넘칩니다. 요식업으로 성공하는 거 당연 힘듭니다. 하지만 요식업으로 억 단위 수십억 단위를 버는 사람들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럼 그건 불가능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방법이 생각이 났는데 그 방법으로 성공한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 그럼 가능하다는 겁니다.